어떻게 집권당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말이야. 국민들을 우습게 하려도 유만 못 쓰지 말이야. 어떻게 대통령 선거 때 후보 하나도 못 낸 놈의 당이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궐선거에서 저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나갑니까?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한테 뒤질 민주당입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들 지금 제정신인가? 그런 당한테도 지지율이 뒤지고 앉아있고 비까비까 하고 앉아있다 그런다면은 지금요 5박 6일 7박 8일요 10박 11일 완전히 들어앉아서요 죽느냐 사느냐로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진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되돌아보고 아침이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절대로 개인 생각이 있을 수도 없고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서도 있을 수도 없고 사적인 것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의 행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헌법기관을 보좌하고 있는 비서진과 내각들이 같이 보좌를 해갖고 여기서 결정되는 걸 대통령 입으로 얘기할 뿐이지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당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통령 자신으로서는 나는 지지율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는 진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았어. 또는 정말 그 순간 그 판단과 정책 잘 폈어. 이렇게도 오를 수도 있고 또 그 정책이 당장에 지금 프랑스나 이런 데서 겪은 것처럼 불만스러워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은 많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얼마든지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은 한번 국민들이 실망하고 꼬꾸라지면은 당 스스로가 끌어올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여당의 목표는 대통령을 잘 서포트해갖고 대통령의 공약을 잘 실천을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번에도 선택을 받는 정권 재창출이 이 여당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야당처럼 대통령은 다 하고 트집 잡아서 공격해. 그럼 언론은 그 다음에 대통령과 여당한테 비판적인 사람은 여당 내에서 비판을 하니까 당연히 이건 뉴스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바보같이 입만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잘못해도 아닙니다. 내부에서 의원총회를 하든 그 밖에 다른 무엇을 하든 내부에서 회의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제시하라 이겁니다. 내부 회의에서. 지금 여당은 대통령을 제대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미처 못 본 게 있어요. 뭐가 못 보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비서실이 날마다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국민 생활을 살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권이 구성해가고 있는 장관들과 그 부처가 날마다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냐고요. 누가 합니까? 정치인들이 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또 당협위원장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농민들도 만나고 중소기업 사람, 상공인도 만나고 실업자도 만나고 청년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누가 만났냐면은 아까 여당의 이 조직들이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이 조직을 풀 가동을 해서 지금 국민들이 뭐 갖고 힘들어하지? 그런 것들을 굵은 것은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아니면 각 부처에서 발표를 하고 대통령한테 다 보고를 해갖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당정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비서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모여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너나 없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앉아갖고 대통령한테 대한 비판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편드는 얘기 아니면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 자기들이 정책을 못 만들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당에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진단된 문제를 우리 같이 다 봤잖아.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우리를 미워했잖아.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쳐갖고 1년도 안 남았는데도 대선 후보 하나도 못 냈잖아 우리가. 이런 모질은 당이 너희들 부끄럽지 않냐? 나는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이 당에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충분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요. 시스템 공천부터 하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요즘에 좋은 선발 방법이 나왔습니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우리는 주현미나 이미자 선생님이나 나훈아나 남진만 노래 잘하는 줄 알았지. 서른도만 노래 잘하는 줄 알았지. 세상 천지에 이름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임영웅이를 포함해서 영탁이라든가 송가인이가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초야에 묻혀 있는 거 알기는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경쟁을 통해서 오고 심사위원들 플러스 밖에 일반 말하자면 심사까지 다 합해갖고 뽑으니까 누가 어떻게 장난을 좀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습니다. 몇백만 명이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장난을 칩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하자 그럽니다. 왜 자기도 국제 발전했던 사람이 어떻게 언제부터 말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자기들 손가락으로 뽑고 말고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합니까? 공개 오디션 방식이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천하람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순천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천하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자면 끊이지 않고 인물들이 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름 많이 알려졌다고 그 사람들만 하고 그 사람들 죽어버리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 안 하랍니까? 꾸준하게 커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훈련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천하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대구 사람입니다. 호남에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에 있던 순천에 출마를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저는 대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찾아왔을 때가 34살인가 밖에 안 됐었는데, 이 사람이 고려대학교 로스쿨 수석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나름대로 안목도 있고 젊은 사람인데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와서 그냥 대부분에 그랬듯이 워낙 힘드니까 호남 사람도 힘드는데 대구 사람이 와갖고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 장인 장모를 완전히 이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변호사인데 둘이가 다 순천 변호사 앞에 딱 등록을 해버립니다. 엄짝달싹 못하게 자기 발을 거기다 딱 묶고 그리고 나서는 서울로 많은 이렇게 토론을 하러 댕기고 방송 출연하러 댕기면서도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당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남 사람들도 이런 사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이런 사람 키워놓으면 경상도 사람이 순천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라도 되면 어쩔 겁니까? 얼마나 호남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 자꾸 젊으니까 또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65세 이상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와 똑같은 노선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치하려면 뭐 하려고 젊은 사람 찾습니까? 나이 경력 많고 나이 많은 사람 찾지. 그런 용기와 그런 배짱과 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최대한으로 키워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순천의 지역구가 2개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아까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하나가 된다. 난 천하람한테 양보할 겁니다.